안녕하십니까. 정보와 소음을 구분하라. 오늘 이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 뉴스들이 있었고 시장은 또 뉴스에 따라서 춤을 췄는데요.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쉽죠? 어제 2370을 좀 회복하면서 좀 하단을 잡는가 싶었는데 오늘 또 밀려났습니다. 코스피가 2350선으로 대밀렸고요. 2355, 15포인트 밀렸습니다. 코스닥이 또 2% 밀렸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상승으로 돌려놓은 게 조금 의미 있다고 싶었는데 오늘 또 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3억 원 고수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해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부담을 줬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내의 그 악재인데 그런데 뭐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고 개인들은 오히려 또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4일 만에 다시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준 뉴스들 5개 꼽아봤는데요. 먼저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연말에 가장 부담되는 뉴스입니다. 관련해서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국정감사 보면요.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기준 개인별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수한다. 그러게요. 네. 오늘 이제 또 국감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원래 이제 3억 원 한다는 얘기에서 3억 원 해서 되겠습니까? 뭐 의원들이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원한 대로 열심히 준비하겠다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2년 반 전에 이미 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어제도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정부안은 이제 밀어서 이제 3억 원으로 지금 가는 거고 지금 팩트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다만 이게 10억 원 현재로 인해서 그대로 이제 이 3억 원 내리는 게 유예되면서 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뭐 홍남기 부총리나 공무원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특별히 한국에서 공무원들은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요. 왜냐하면 뭐 공무원들의 최고의 그 정권의 수장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공무원입니까? 정치인입니까? 당연히 정치인이죠.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번에 전체 투자자에 대한 과세도 뭐 2천만 원 세액공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갔는데요. 그 당시에도 정부는 뭐 2천만 원 한 고수를 했었는데 나중에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나오게 되면 이전에 자기가 한 얘기는 뭐 공무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사표 내고 나가는 건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이제 수정하기 때문에 오늘 3억 원으로 강화한다는 얘기. 요게 이제 아침에 한 오전 10시 전에 10시 뭐 이때쯤 이제 국정감사 하면서 이제 나온 건데요. 그게 좀 부담이 됐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3억 원 방안을 그대로 연말까지 간다. 그게 거의 확정된다. 그렇게 보기에는 이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기사입니다. 독감 백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신주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건데 안타까운 일이죠. 백신 사망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건 좀 일단 좀 중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하지만 예전에도 보면 뭐 1년에 한 뭐 2분 뭐 이렇게 2명, 3명 그 사망자가 나왔었던 걸 지금 뭐 10명이 넘게 나오는데도 정부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차치하고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일단 그 지금 사망자가 나온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은 상장 기업 가운데 보령제약 또 SK케미칼인데요. 보령제약과 SK케미칼이 하락을 했고요. 녹십자는 강세를 나타냈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사망자가 나타나니까 어디서 만든 거야 하고 지난번에 사실 뭐 한국 백신 그런 데가 지금 제일 유통 과정에서도 문제 있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상장사가 아니니까 주가는 반응을 안 보인 거고요. 백신을 만드는 업체들인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녹십자는 올랐습니다. 녹십자는 왜 그러냐면 녹십자도 사실은 독감 백신을 만드는데 녹십자는 그 전염병 예방 혁신 연합
CEPI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백신이 나오게 되면 전 세계로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스페인의 회사인 바이오파브리 그리고 한국의 CG 녹십자하고 15회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합의를 체결했다. 요 얘기로 인해서 이제 녹십자는 이제 오른 건데요.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금 언급된 세 기업들 주가가 어땠는가? 보령제약부터 보겠습니다. 보령제약은 일봉으로 봐야죠. 네, 1.65% 하락해서 좀 밀려 내려왔고요. SK케미칼. SK케미칼은 뭐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미 이제 백신 생산 계약을 맺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난번에 올랐던 거고요. 여기 한 뭐 10만 원대에서부터 최고까지 46만 원이네요. 40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오늘은 4.9%니까 꽤 많이 빠졌고요. 이 녹십자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독감 백신 관련된 얘기로만 하면 빠졌어야 되는데 새롭게 이 백신 생산한다는 계약 체결했다는 얘기로 4.7% 올랐는데 윗꼬리를 또 굉장히 길게 달았네요. 저는 요 기업 가운데서는 SK케미칼 주목해 봅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또 한 기업 있죠. 백신 생산한다는 얘기로 엄청난 상승세를 한번 이뤄냈고요. 이후에 조정인데 결국은 백신이 연말까지 나오게 되면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만들어내면 글쎄 뭐 CMO 하는 업체들 삼성바이오로나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도 되겠지만 어쨌든 백신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는 이제 SK케미칼하고 녹십자하고 가장 그 명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SK케미칼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참가자가 1명 사망했다는 얘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환자가 1명 사망했고 이것도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주봉으로 보더라도 밀렸고 일봉 밀렸는데 보면 저는 어쨌든 간에 백신을 이제 연내에 나오게 돼서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쫓아가는 국면은 아니지만 사실은 낮은 국면에서 떨어질 때는 지난번에 30만 원 한번 여기 깨진 국면이 있거든요. 27만 5천 원 찍었네요. 지금도 여기에 좀 저점들을 요 저점이요. 요 저점을 좀 지켜주면서 올라간다고 하면 SK 그 케미칼 같은 경우는 노릴만하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오늘 이 뉴스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친 뉴스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빅히트 주가 폭락 뒤에는 그들이 있었다. 예, 그들이 누굴까요? 빅히트의 4대 주주인 메인스톤이라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원래는 이제 빅히트가 상장하고 뭐 따상이나 따상상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첫날부터 해서 상한가 못 지키고 둘째 날부터 밀리기 시작했고 쭉쭉 가더라. 누군가 이렇게 팔아치우는데 근데 보호 예수가 묶여 있을 텐데 누가 이게 팔아치우느냐. 그때도 시장에서는 기타 법인에서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요. 주주 가운데 주식을 팔 수 있는 보호 예수가 묶여 있지 않은 기타 법인의 매도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메인스톤이라는 회사를 주목을 했었다는 건데 실제로 그러니까 어제 이 회사가 비상장사이긴 합니다만 이제 공시를 했네요. 그래서 메인스톤이라는 이 기업이 특수관계인인 이스톤 PE와 함께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빅히트 지분 158만 주를 매도해서 전체 4.5%에 달하는 주식을 매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히트는 어떻게 됐느냐. 상장 이후 최고가 35만 1,000원에 비하면 아마 어제 기준일 거예요. 49%가 떨어졌다. 반토막 난 거죠. 반토막 났고요. 이 회사는 작년에 빅히트 지분을 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팔아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3,600억, 앞서 제가 기사로 3,600억 가량을 차익 실현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빅히트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회사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좀 우아하게 빅히트가 제대로 좀 시장에서 올라오고 그럴 때까지 좀 참았다가 장기적으로 가고 우아하게 팔을 보유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관 투자자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아미가 아니거든요. 수익 나면 뭐 파는 거죠. 기회 있을 때 덩달아서 막 파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이자들이 말이야 하자마자 이렇게 팔고 시장을 엉망으로 망가뜨려 뭐 환불원정대 주식 환불해 줄 수 없나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자본시장의 논리를 보면 사실은 뭐 기자들이 뭐 환불원정대 어쩌고 저쩌고 주식 환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투자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게 뭐 읍소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는 것 자체는 욕할 필요 없는 거고 이후에도 또 지금 이제 기관들의 그 보호 예수 물량이 15일 지나면 풀린다는 거잖아요. 상장 지난번에 15일 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달 말부터 풀리기 때문에 매물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트 보면 빅히트 보겠습니다. 상장한 날로부터 15일 맞죠? 벌써 5개 음봉을 그리고 오늘은 조금 반등했죠? 예, 오늘 반등도 뭐 0.56% 올라가지고 18만 원 기록을 했는데요. 최저가는 17만 5천 원. 그러게요. 지난번에 뭐 상장하고 나서 35만 원까지 갔던 거 생각하면 대략 우리가 30만 원대 기억하면 18만 원이면 싼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싼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소위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실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요. 굳이 여기서 사서 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해서 오르더라도 뭐 그렇게 불안하게 수익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빅히트는 좀 시간이 좀 흘러서 차트가 만들고 이평선도 좀 나오고 말이죠. 그런 다음에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교촌 치킨이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국내 1위의 치킨 업체 치느님, 치느님이라고 불리는 모양이죠. 교촌이 이제 상장을 한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닭 많이 시켜 드시죠? 저도 많이 시켜 먹는데요. 교촌은 뭐 명가잖아요. 지금은 워낙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서 경쟁이 있지만 교촌하면 치킨의 1위다. 교촌 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B 회사 이름이죠. 다음 달 13일 날 코스피 시장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증시에 대비하는 치느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해외 K-팝 열풍 속에서 소위 치맥 열풍에 대한 관심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 자체는 뭐 여기 회장님 나와서 앞으로 뭐 글로벌 종합 식품 기업으로 상장하겠다. 2025년까지 매출액 7천억, 영업이익 1,000억을 달성하겠다. 예, 좋은 말씀이고 뭐 잘 되기를 원하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소음과 뉴스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되면 좋지만 가봐야 하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뭘 봐야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공모 주식 수는 580만 주이고요. 공모 희망 가격이 16,000원에서 1,600원에서 12,300원인데요.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2,600억 원에서 3,000억 가량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관 대상 수요 예측은 오는 28일에서 29일, 일반 공모는 다음 달 3일, 4일 거쳐서 11월 13일에 상장을 한다는 건데요. 이 IPO하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IPO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뭐 빅히트나 카캠처럼 뭐 몇천 대 일 뭐 이런 데는 주식 받기 어려운 그럴 때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두 주 받아봐야 돈 안 됩니다. 근데 이게 IPO를 공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자금 가지고 좋은 기업 들어가서 팔고 이런 분들에게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상장하고 나서도 충분하게 살 시간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촌 다 알고 있잖아요. 교촌 치킨에 대해서 교촌이 상장하고 올라왔다. 초기의 시장 반응이 어떨까? 그걸 보면서 음식료로 관심 있게 대응을 굉장히 해도 돼요. 이 교촌 상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리포트 시간에 마침 그 교촌 F&B에 대해서 리포트를 낸 증권사가 있어서 기업 분석 측면에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때 제가 이제 가름해서 대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닭고기 얘기 나온 길에 저는 뭐 교촌은 상장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주가를 좀 보기 어려운 거고 하림 같은 경우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하림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닭고기 업체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 교촌 같은 경우는 닭을 이제 판매해서 파는 업체지만 하림 같은 경우 닭고기 업체 그다음에 제가 왜 사실 하림을 또 이제 보게 되냐면 하림 같은 경우 이게 이제 하림이고요. 주봉으로 쭉 볼까요? 뭐 좀 조정 받다가 또 뭐 가끔 또 무슨 뭐
육류 쪽에 무슨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러면 수혜가 하면서 한 번씩 또 펑펑 이렇게 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할인 같은 경우는 좀 주가 낮을 때 사두면 괜찮거든요. 닭에 대한 또 이 수요들은 굉장히 있잖아요. 하림 지주 한번 볼게요. 하림 지주 같은 경우는 계속 옆으로 기고 하림이 더 탄력적이네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면 집에서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소위 펫 산업인데요. 산책 나가 보면 요즘 진짜 산책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이 반려견들 함께 산책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취재하면서 혹은 사람들 만나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한국에도 펫 산업이 뜬다. 그게 소득이 이제 3만 불이 되면 그런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만 불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업체가 이제 상장되어 있는 뭐 사료라든지 이런 업체가 이제 별로 없어요. 뭐 CJ나 이런 데서 좀 하겠죠. 그런데 요즘 오늘도 보니까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하림에서 이 사료 얘기하는 광고 좀 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되죠. 어차피 이 하림이 닭고기 이런 거지만 일관된 지주회사 체제를 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펫산업에 하는 것들도 주목해 볼 필요 있다. 그래서 옆길로 좀 교촌 얘기에다가 좀 샜습니다만 할인도 조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이 뉴스 제가 5개 뽑았는데 그중에 오늘 이 뉴스로 뽑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5개 뉴스 가운데 하나를 뽑으려면 오늘 이 뉴스는 세계 최대 결제 기업인 페이팔이 비트코인 거래와 결제를 허용했다. 굉장히 사실은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이죠. 팩트 체크부터 할게요. 약 3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기업 페이팔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거래 및 결제를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일단 결제업체니까 결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자기들이 중간에서 그걸 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중개 기능까지 가겠다는 그런 의미들을 좀 담고 있는 건데요. 보면 이번 이게 미국 뉴욕 금융당국의 허가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2,600만 개 달하는 가맹점에서 가상자산으로 쇼핑도 가능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이 대상 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일단 4개인데요. 이걸 통해서 가상화폐 시장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가상화폐가 비트코인 광풍이 전 세계적으로 한번 불고 지나간 다음에 사실은 이 가상화폐는 실체를 좀 찾기 어렵습니다. 이 화폐로서의 실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가수요가 불면서 있었던 것은 사실은 거품이죠. 거품인데 이후에 이제 가상화폐 그 기능 말고 화폐로서나 혹은 이제 블록체인 기능으로서는 계속 살아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거기서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이냐를 놓고 미국 업체들도 그 유명 IT 업체들이 서로 막 하려고 지금 막 그다음에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도 공식적으로 만들고 막 이러는 굉장히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페이팔이 먼저 거래도 하고 자기네에서 물건 결제도 하고 거래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금융시장에서의 전자결제 이런 쪽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1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70만 원을 돌파를 한 건데요. 일단은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비트코인 얘기를 먼저 조금 더 하면 재밌는 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라고요. 이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양반이 비트코인 뭐 2만 달러 간다고 제가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오늘 찾아봤더니만 5만 달러 간다고 했네요. 네, 비트코인이 11,000달러의 장벽을 넘었는데 노보그라츠라는 이분이 마이크 노보그라츠 관련된 회사도 세우고 이랬더라고요. 이제 월가에다가 비트코인이 2, 3년 뒤에 5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주식을 지금 사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분은 자기가 이제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어서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영사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좋게 보겠죠. 좋게 보는 건데
이분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 노보그라츠라는 이분은 비트코인도 사고 금도 사고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죠. 전 세계가 불안하니까 이런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관심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늘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여기서 잠깐 보면요. 어떤 기업들이 관심이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예, 미국 전자결제업체 페이팔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및 결제를 허용한다는 소식으로 관련돼 있는 종목들 비덴트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제이시언 시스템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종목들 그러면 종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비덴트. 예, 비덴트 오늘 17%, 이거 일봉으로 봐야죠. 제가 주봉으로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17% 윗골이 좀 달았네요. 장중에 20% 넘게 갔다고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는 상한가 같네요. 갭 만들어내면서 제일 강했군요. 그 다음에 제이시언 시스템은 5% 올랐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는 일단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직접 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를 사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보신 것처럼 주식시장의 관련주들은 사실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어떤 모멘텀과 성장성을 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뉴스 나오면 한번 뻥 튀었다가 또 잊혀졌다가 뻥 뛰고 이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기가 아시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낌새를 좀 알아채고 투자하면 이렇게 하루 이틀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은 뭐 사기도 어렵겠습니다만 관련된 산업의 변화들 이런 거는 오늘 나온 이제 페이팔의 비트코인 거래 결제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 금융시장의 변화니까 앞으로 좀 두고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오늘 이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